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말 그대로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되지 않고 커지는데 그 박진영 원장님 보시기에 이 사태 해결이 쉽게 안 되겠죠? 해결 안 되면 좋죠. 팝콘각입니다. 팝콘각. 아니 그 신지호 전 의원님이 네. 누구죠? 그 김건희 여사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 네.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거 사실 좀 적절치 못하죠. 근데 신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내용을 모르시는 시청자들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그런 영상을 본인 SNS에 게시를 또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글을 어떤 글을 썼냐면은 그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맞다면. 가족들 그 집안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야, 세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네. 이판사판 공사판 막장 드라마. 난장판을 한 건데 네. 더 많은 가족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네. 아니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 측은 또 김건희 여사 작은아버지 뭐 이런 얘기 다 할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망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네. 났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 오락관이네 거의.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이야?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왜 네. 자기들끼리 싸우냐고요. 망한 집단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동아일보 그 단독 보도가 좀 유심히 음.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 썼다는 거는 우리가 뭐 장삼 이사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방글 중에 일부가 같은 내용의 네. 글이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발견됐다라는 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네. 댓글 팀이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장해찬 씨의 예측이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네. 그 유튜버랑 처음 문제 제기했던 이모 씨 유튜버랑 내일 뭐 아마도 형사 네.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장해찬 네. 씨도 형사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가족도 아니고 댓글팀도 아니다. 네.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 게시판 일부 글이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들과 일치를 했다는 건데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7일 오전 0시 45분에 네이버 뉴스에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네.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 16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에 당원 게시판에도 한동훈 대표의 아내 이름으로 같은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 복붙으로. 예를 들어 물론 이제 뭐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하간 비슷한 같은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동일인의 소행이거나 아무튼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를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포털 뉴스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의 네. 닉네임이나 본명은 안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공개를 자세히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치했다라는 것은 특정인 한 명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조직적으로?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측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아.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밝혀지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서 뭉개고 싶어 한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법적 조치나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모 이름으로 먼저 올라온 글이 7분 뒤에 모친 이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7분 뒤에. 이게 네. 장모나 모친이 썼을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러우냐.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근데 좀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민감해요. 원래도 댓글 같은 것도 체크 엄청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보통의 정치인들 유명하면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어때요? 예. 제 좀 안 유명해져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론 대응팀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당 대표 모시고 대권 네. 주자였었잖아요. 부러워라. 지금 뭐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거의 한 후보 가능성도 상당히 3, 점쳐졌어요. 4개월 동안 예. 문재인 당시에 민주당 후보를 제끼고 맞아요. 김무성 예, 대표가 예. 대권 그 저기 뭐야 주자 차준마 있던 흉내 내고 양말 빨고 다닐 때 그때 인기 좋았는데. 그때 저희 없었어요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팀이 없었어요. 아니 예. 이런 댓글 우리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는 관리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이거는. 유능한 참모가 아니었어 장 소장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돈도 많이 들고 그 정보가 새 나가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스크린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관리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평론가들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관리했냐면 아침에 당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말씀 자료 보내주고 전해주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질문해달라. 카톡방 1대1로 해야겠다. 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다 언제든지 제가 즉각 답변 네. 드리겠다. 궁금한 거 괜히 모르시면서 오해하면서 평론하시면은 이건 서로 안 좋은 거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셔라라고 해가지고 네. 한 30여 분의 평론가 분들을 관리 아닌 관리 같은 거 밥도 사고? 1대1로 대표랑 이제 밥도 먹게 하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속담이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솔직히 칭찬해주는 말해서- 사람은 별로 이제 신경 안 써. 아니 그래도 욕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당 대표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도 듣고 하면 허심탄회한 모습 보면서 누그러지고 방송도 바뀝니까 좀 약간 양상이. 상당히 이제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 2번 할 거 1번 하고. 아니 솔직히 말 이재명 대표도 유튜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많이 지냈잖아요. 요즘은 안 가깝게 요즘은 안 가까워요. 지내시더라고요. 네, 그렇고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제가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 때 예. 솔직히 말씀 좀 저는 이제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100만 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직접 연락이 왔어. 아 누구 불이익을 받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무섭겠다. 밥 한번 살게 그러더라고. 예 형님 그랬죠. 뭐라고 합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장 소장님이 그때 잘했더라면 한국 정치가 바뀌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죄송하네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때 반기문 아니야. 반기문 아니고 김무성 대표가 저는 직접 대선에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직접 그래야지 뛰었으니까. 보수의 네. 적통을 이어가고 한국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해서 기회주의자들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을 안 만들었다고 예. 봐요. 잘못하신 거야.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장선 소장님이 그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도 아마도 국민의힘이 법률 대응을 할 것이다 네, 네. 시사를 하셨는데 물론 제가 답변을 보니까 장해찬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글을 또 하나 올립니다. 또 올렸어요? 저에 대해서 뭐냐면 말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우리 소장님에 대해 올린 건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에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데가 있답니다. 네. 거기서 특검팀에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검사가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죠.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장해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서 퇴출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과 똑같은 글이 DC 인사이드에서도 올리는 고정 아이디를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해당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은정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데 네. 그렇게 꽃바구니 보내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활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글을 쓰는 걸 상당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 잘 아시잖아요, 구 기자님도 그렇죠? 모릅니다. 얘기 다 네, 들으신 거 잘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아는 표정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냐? 네. 법적으로 문제인지는 그러니까 문제냐.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배우자가 그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이제 좀 여론 조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하는 거를 그러니까 불법과 뭐 합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또 예. 조작과 조성 네. 이 한 글자의 차이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선거 시기에 있던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 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제 평론을 하면서 막 욕 진짜 제일 많이 먹는 평론가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저기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방송하니까 거기 와가지고 좋은 댓글 좀 달아줘. 그런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 당연하죠. 진짜로? 저 이제 저를 지지하는 또 저 팬클럽 회원분들한테 있잖아요. 팬클럽 있잖아요. 예. 거기 좀 달아달라고 네. 그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막 10분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여론을 바꾸고 뭐 그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김건희 여사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안 했어? 검찰총장 시절에 화환 보내기 운동 그 고모가 했다며. 그러니까 부탁을 해도 이 정도네 지금 여론이 부탁을 제가 부탁을 하셔도 이 정도야. 장성철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팬클럽에서 제가 지금 탈퇴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이제 농담처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몇 분한테 했더니 네. 아 장성철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네. 이 XX 너는 누구냐 너 가족이냐 막 그러한 댓글도 쭉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소장님 하나 요거는 짚어야 될 것 뭐.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살짝 바뀌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면 법률적 검토를 끝낸 것 같아요. 아, 문제가 느낌은. 없다 이거는 그죠? 문제가 네. 없다라는 것이 아. 결국은 본인이 인지했느냐, 본인이 오더를 내렸느냐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국은 판단을 제가 이겨냈다. 한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지사가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시연해보고 이런 시연해보고 것들. 이런 네. 부분들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 법을 잘 활용해서 빠져나가는데 선수시니까 또 법으로. 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박준영 원장님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드루킹은 이제 매크로라는 시스템을 갖고 그냥 무자별하게 방법적으로, 막 돌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인간이 그냥 막 손으로 치면서 댓글 몇 개 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과 한동훈 대표와의 인간관계를 찾으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가족이라고 하면 아니면 댓글 팀이라고 하면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한동훈 대표가 난 몰랐다. 나는 시킨 적이 없다. 그래 버리면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애매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느낌은. 사실관계 떠나서 단계 문제 때문에 최고위 회의에서 맞아. 예. 설정 벌였잖아요. 김민전 최고랑. 이걸 보면서 이거 이준석 대표 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웠는데 이거 진짜 흔들리나 아니면 리더십의 어떤 부재가 나타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한동훈 흔들어 가지고 끌어내려서 쫓아내려고 네. 하는 걸 그 맞는 것 김민전 같아요. 최고는 본인의 의견으로 싸운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의중이 있었을까요? 아 근데 본인 의견이라고 하겠지만 쭉 흐름을 봐봐요. 저번 주에 홍초로 정무석이 의원들 30명 모아놓고 밥 먹었죠. 네. 그다음에 또 비서실장이랑 홍초로 정무석이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40명 40명. 모아놓고 밥 맞아요. 먹었단 예. 말이에요. 잘 나오지도 않던 김은혜 수석, 강승규 뭐 의원 이런 분들이 지원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글도 올리고 말도 한동훈 하고. 몰라? 네. 한동훈 너 빨리 뭐 밝혀라 막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도 갑자기 나오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조직적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이신전심으로 개별적인 의원들이 그냥 그래 얘기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막 이랬겠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뭘 확신하고 있냐. 네. 이 싸움에 몸통 주동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한동훈 대표의 지위에 관련해서 네.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날 만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날 작심하고 얘기했다. 그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러면서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 법적 조치까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근데 허재무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 사례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지도부 회의에서 어쨌든 간에 다른 지도부원인 대표를 흔드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때 이준석 대표가 사실 크게 맞았던 거는 경찰 수사였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아킬레스건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찰에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장해찬 최고가 제기했던 의혹이죠. 여론조성팀,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뭔가 양태적으로 이준석 때와 유사한 흐름은 관찰이 돼요, 보니까. 네. 유사한 흐름인데 저는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률적 검토하는 머리가 일단 좀 네, 낫다라는 다르고, 측면이 네. 있고요. 맞잡고 있잖아요. 서로 약점을. 예를 들자면은 그 지난 총선 때 문자 일침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비대위원장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다 까면은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처럼 만만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정하게 좀 미미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세력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처럼 막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일 때문에 좀 회색 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약간 한동훈 대표에 기울었다가 약간 좀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다르게 의견 제시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눈치 봐요, 뭐. 눈치 보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 현재 권력, 미래 권력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비서실장이 밥 먹으러 나오면 밥 먹으러 가고 한동훈 대표가 밥 먹으러 나오면 밥 먹으러 가고 딱 그렇게 영혼 없이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 소장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는데 한동훈 걔는 없대요. 한동훈 걔는 없다. 한동훈 걔는 예. 없대요. 그냥 인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 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거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으니까 각을 세우니까. 한동훈 개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은 본인들이 계보를 만들고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지 한동훈과 함께 나간다 이런 생각하는 의원들은 진짜 한두 명밖에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예, 얘기해 보세요. 아니 혹시.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 말고는 구심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보수의 어떤 그 큰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은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본인도 반윤이니까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아.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흔들려 봐요. 한동훈 밑에 가서 줄 서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올바른 진단인 것 같아요.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정통성 있는 그것도 경선도 안 가고. 예. 네, 그런 답안으로, 당대표인데 왜 그걸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냐고요. 그게 맞냐? 언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김종인 네. 위원장이 해주셨다. 그렇게 아.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솔직히 친윤 세력 중에서 제대로 된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대권 후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끌어내리면 갑자기 대권 후보가 딱 떨어져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김종인 의원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박진영 원장이 이제 서두에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문제도 가족 오락관 뭐 꿀잼 팝콘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좀 이렇게 멀리 보는 거는 가깝 미래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내부적인 분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약간 하는 것 같은데 이 고민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이냐 이제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뭐 기대는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특검법 제의하는 것을 12월 10일로 연기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제가 보니까 일단은 광장의 시민들의 반응,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 장외 집회 사람들이 모일까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 이런 것들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용남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이 찬반의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박준영 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분석에다가 덧붙일 만한 거는 고교영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의 자중 질환을 좀 부추겨가지고 이탈표를 더 많이 끌어내자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표현을 네. 좀 주위 참모들과 얘기를 나눈 모양이에요. 그러면 입장이 대단히 바뀐 거죠. 무조건 안 되라고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지금 칼을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 만지작거린다는 거죠. 네. 카드를.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지금 원내대표실에서는 자 투표용지만 받고 투표소 들어가지 않고 그냥 투표하면 넣자. 그래서 다 그냥 기권표, 무효표 만들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불안하니까, 총 동원돼가지고 의원들 만나는 만나고, 이유가 뭐겠냐고요.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한동훈 대표 지켜야지.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 이거 이번에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과 싸우는 모습 보여주자라는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야 그래도 지금 시간 2년 남았잖아 대선 때까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대선 전에 터지면 어떡해. 이번에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들이 합쳐지면 한 자리 숫자 이상의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네.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8표 이상이 나올 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10일까지 표결을 미루면서
대국민 선전전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이거 조사 안 하고 수사하라고 이게 공정합니까? 반의원적인 요소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세요. 이렇게 여론 작업 쭉 해나갈 수.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녹취 버튼도 또 하나 더 누를 수도 있어서 아, 예를 들면 그게 네. 뭐 쏟아진대요. 그래요? 쏟아진대요, 진짜. 쏟아진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요? 한 2만 건이 넘으니까. 예,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뭐 장애 집회를 이제 주도하지 않는 분위기로 네. 바꿨습니다. 바꾸고 있죠, 예. 근데 상당히 편해졌어요.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시민들도 네. 집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 신지호 네, 네. 실장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예요. 가족 건드렸잖아요. 김건희 고문까지 얘기하는 가족 거네. 건드리는 네. 상황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갈라설 수도 있다. 진짜로 라는 네. 작정을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갈라서는 게 당을 쪼개가지고 나가는 하는 것이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윤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정말 가벼운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얘기 네. 듣다 보니까 과연 지금 김건희 특검법 말고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면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까? 조국의 얘기죠. 예를 들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통과가 빠를까요? 한동훈 네. 특검법이 더 주실 수도 있을 우리 것 장성철 같은데. 소장님.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 한동훈 특검법 주장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저도 친한 의원들인데 저는 뭐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옳지 않다. 예. 한동훈 옳지 대표는 이렇게 엉덩이 네. 두드리면서 데리고 옳지 가는 않다고 게 봐요. 맞죠.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부부지.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이제 부역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차성이거든요. 프라이얼리티. 예. 무엇을 해결해야지 한국 정치가 바뀌는지. 당장에 바뀌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네.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알겠습니다. 네.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2027년 대선 경쟁자로 한동훈 후보가 가장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죠. 검찰 출신 대통령인데 또 검찰 출신 이거 안 돼. 연속적인 이제. 서사에 네. 그리고 황태자였잖아. 2인자였잖아. 자유로울 수 없잖아. 네. 이건 정권 교체의 명분을 확실히 해주는 그럴 프레임으로 수 가둘 있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굳이 한동훈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뭐 그 정도 전략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보수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한국 정치가 더 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도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이 정체불명의 기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이 보수조차도 괴멸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소식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건 들어봐야죠. 우리 클라우드 장. 눈 많이 이번 옵니다. 주 기상 눈 많이 오는데 없어요. 이번 주는. 네. 사실은 제가 기상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금요일 날 외국에 갑니다. 아 진짜요? 네. 부모님 모시고 아 정말요? 네. 방송도 좀 빠지고 외국 좀 네. 효도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온천 여행 갑니까? 네네 일본에 네. 좀 온천 여행 좀 연로 하셔가지고요. 네. 좀 네. 모시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상 전망은 이번에는 네. 외국에서 제가 할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박지원 원장님. 기상 네. 전망은 전국에 폭설이 내릴 것입니다. 폭설이. 녹취록 폭설이. 녹취록 녹취록 폭설이 내린다. 네네. 아 박지원 원장님 또 이렇게 허언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잘 다음 주 지켜봐야 될 것 한번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이번 네. 주부터 쏟아지나 다음 주부터 쏟아지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 다음 쏟아지고 주부터 있는데. 쏟아질 거예요. 계속 네. 쏟아질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0일을 D-Day로 어떤 해서, 이제 D-Day로 네.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쏟아질 거예요. 원장님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사님 녹취 가능성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진짜 폭설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